안녕하세요. 인생이막 붕붕 여행 부부입니다. 이번 여행은 부여의 금강종합편으로 백마강으로 불리우며 백제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금강의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백마강으로도 불리우는 부여의 금강은 행정구역상 부여읍 저성리에서 양화면 시읍리까지 부여와 논산 그리고 익산을 함께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입니다. 백마강으로 불리우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금강변 부여읍 정동리의 앞 범바위에서부터 부여읍 현북리 파진산 모퉁이까지의 약 16km 구간을 백마강이라 합니다. 이 칭으로 백강, 사하, 백총강으로도 불리웠다고 합니다. 부여의 금강이 처음 만나는 곳에 부여읍 저성리에 창강서원이 있습니다. 창강서원은 충남 문화유산 자료로 추포 황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액서원입니다. 인조 7년에 세운 이 서원은 숙종 8년 임금으로부터 창강이라는 현판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고 그 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 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1966년에 지금 있는 자리로 이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부여의 백제부 아래쪽에서 보면 백마강 건너편 작은 산 위의 정자가 보이고 그 아래 암벽들이 보이는데 이곳이 백제시대 재상을 뽑았다는 천정대라고 합니다. 천정대는 충청남도 기념물이자 부여사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대에서부터 신성시 해온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천정대를 정사함이라 불렀는데 이는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때 서너 명의 후보 이름을 적어 상자 안에 넣어두고 며칠 후 열어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받들고 섬기던 부족 사회로의 풍습이 백제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재상 임명 등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나루터 아래쪽에는 넓은 들과 그 위쪽에 사찰터가 보이는데 바로 부여 왕흥사지입니다. 부여 왕흥사지는 왕실 사찰로 부여군 규안면 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왕인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능사를 창건하였던 것과 같이 전쟁으로 인한 아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사찰을 세웠는데 그 사찰이 왕흥사였습니다. 부여 왕흥사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에 창건과 낙성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백제시대의 중요한 사찰 유적으로서 1934년 왕흥명 기화편이 수습되었습니다. 삼국사기의 문헌 내용을 보면 절이 물가에 있고 단청이나 장식이 크고 화려하며 왕이 항상 배를 타고 절에 가서 향을 올렸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절이 산기슭에 있고 물가에 접해 있으며 꽃과 나무가 고와 사철 내내 아름답다. 왕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그 풍경을 감상하였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왕흥사의 옛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은 부소산 아래 백마강변에 있는 구드레 나루터입니다. 구드레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쪽에 있는 금강나루로 백제시대의 도성인 사비성을 출입하는 항구와도 같은 큰 나루였다고 합니다. 구드레라는 이름은 큰 나라라는 말이라는 설도 있으며 백제에서 왕이나 왕족을 칭하던 말인 어라하라는 말에 큰이라는 뜻인 구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백제를 부르는 말이 구다라인데 이 구드레 나루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백제시대 상선들의 왕래와 교류가 활발했던 선착장이었으며 지금은 황포도배를 타고 백마강을 일주할 수 있는 관광지로 아래쪽으로는 부여 부산에서 위쪽으로는 고란사와 낙화암을 경유하여 유람할 수 있습니다. 부소산과 백마강이 맞닿는 곳에 암벽으로 된 절벽이 있는데 암벽에 붉은 글씨로 낙화암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낙화암은 충남부여 백마강변의 부소산 서쪽 낭떠러지 바위를 가리켜 낙화암이라 부르는데 백제 의자왕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일시에 수륙 양면으로 쳐들어와 왕성에 육박하자 궁녀들이 굴욕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곳에 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깊은 물에 몸을 던진 곳이라고 합니다. 삼국유사 백제고기에 의하면 이곳의 원래 이름은 타사암이었다고 하는데 뒷날에 와서 궁녀들을 꽃에 비유하여 낙화암이라고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낙화암 꼭대기에는 백화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궁녀들의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1929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낙화암 아래 백마강 절벽에 위치한 고란산은 낙화암에서 목숨을 바친 백제 여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세운 사찰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찰 후면 암벽에서 자라고 있는 고란초로부터 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고란초와 법당 뒤편에서 나오는 약수와 함께 이 사찰의 명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란사에는 고란 약수와 고란초 이야기의 전설이 전해온다고 합니다. 왕성이 있던 뒷산이 부소산인데 부소산은 부여읍의 북쪽에 해당하는 진산이며 금강의 하류에 해당하는 백마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제 시대에는 부소산을 중심으로 왕성이 설치되어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을 때 중심지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백마강은 규암의 부산 아래를 지나 백제교 아래로 흘러갑니다. 부여읍 백제교 아래에서 보면 백마강 건너편에 자운대라고 새겨진 큰 바위 위에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부여 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수국정이 있습니다. 수국정은 조선 광해군대 양주 목사 김훈국이 건립하였다 하며 그의 호를 따서 수국정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규암 나루는 두 곳에 있었는데 자운대 바로 밑에는 나룻배가 운행을 하였고 그 하류에는 강경을 왕래하는 돌배와 상선이 사용하는 나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장로가 뚫리면서 버스와 차량을 실어 나르는 넓적배가 운행되었고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나무배 수십 척을 연결한 배다리를 놓아서 평소에는 사람과 오마가 통행을 했으며 홍수로 유실된 후에는 나무다리 및 철선을 연결한 철 배다리를 놓아 도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방을 전후해서는 규암리의 장이 부여읍 내의 장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백제 기와문학원 바로 옆쪽에 청도 김씨 정려가 보이고 그 옆쪽에 정암리 와요지가 있습니다. 부여 정암리 와요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에 있는 가마터로 백제시대 연꽃무늬 수막새, 치미조각 등이 출토된 곳입니다. 백제시대 6세기 후반 7세기 전반에 대단히 가마터가 단지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어 가마변천사 및 조화기술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군입니다. 또한 정암리 일원은 주변에 충분한 땔감을 공급할 수 있는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생산된 제품을 가까운 금강을 이용하여 도성인 부여로 운반할 수 있는 가마터로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고분 산성 등의 백제시대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목되는 곳입니다. 장아리는 넓은 검신들판을 이루고 있으며 부여 장아리 3층 석탑과 부여 흥학당 등의 문화유산이 있는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백제시대 석탑 유형을 보이고 있는 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석탑이며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석탑의 자세한 내용 설명은 현장의 안내판이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곳에 한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탑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산리를 지난 금강의 물길은 반조원리의 삼회당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겸재정선이 그린 산수와 인천고암의 배경이 된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삼회당터와 나루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삼위당은 향토 유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화평 윤씨인 윤광안이 1800년경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에 정착하여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황산대교 아래에는 깨끗이 정비된 공원이 있고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 캠핑과 차박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봄이면 금강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3월 혹은 4월에 방울토마토 및 유채꽃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과 특산물 홍보 축제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황산대교 아래 유채꽃 단지를 지난 금강의 물길은 가회리 벌판을 크게 휘어돌아 천포리를 지나 간대리로 흘러갑니다. 이곳 간대리에는 구경정과 구경정 나루가 유명한 곳인데, 조선시대 충청도 옥지에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며 나루가 위치한 구경정 인근에는 지금도 붉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백마강면한 나루들 중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의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 구경정 나루 위쪽에 두 개의 정자가 보이는데, 1931년에 이 지역에 사는 경인년 1890년생 9명의 동년배들이 모여 만든 정자라고 합니다. 1983년에 시멘트를 이용하여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백마강과 건너편 익산의 모습은 왜 이곳에 정자가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의 비단물길은 인천면에서 양화면으로 이어지는데, 양화면 이포리에는 부여에 속한 나루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이포나루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배들이 직접 접안이 가능한 이포는 금강변 최고의 폭우로 강경의 갱갱이 폭우에 비교될 만하였으며, 많을 때는 15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하루 평균 2에서 300척의 황포도배가 접안하였다고 하며, 이포의 주거래 품목은 어류와 농산물 그리고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양화면 앞쪽 뚝방에서 금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길고 넓은 평야가 늘어서 있는데, 익산시 웅포면 상제들판이라고 합니다. 흐르지 않는 듯 흐르는 금강의 물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암수리의 유황산이 보이는데,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의 침략으로 백제가 항복하면서 의자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과 백성 13,000여 명이 당나라 포로로 압송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이곳에서 슬피 울며 끌려가는 사람들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의 침략으로 백제가 항복하면서 의자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과 백성 13,000여 명이 당나라 포로로 압송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이곳에서 슬피 울며 끌려가는 사람들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의자왕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보하고자 청하여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이별의 회포를 풀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입니다. 왕이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유황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금강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저 멀리 잘 정비된 넓은 습지공원과 한옥 건물처럼 보이는 선착장이 보이는데, 부여의 금강 끝지점인 황포도배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이곳은 부여군과 서천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원산천을 건너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서천군의 신성리 갈대밭이 나옵니다. 선착장 입구에는 넓은 잔디밭과 황포도배 유람선 선착장이라는 글이 새겨진 큰 표시석이 보이고,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좌우로 석장승이 반겨주고 있으며,
둥근 아치형 그늘 터널을 지나면 넓은 공원과 한옥 모양의 선착장이 보이고, 정비된 넓은 공원에는 12지신 등 동물 모양을 한 여러가지 석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많은 종류의 항아리가 나열되어 있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착장은 구들의 나루, 규암나루 등의 선착장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이곳 선착장도 꽤나 큰 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여군 저성리 창강서원 옆 금강에서 시작한 부여의 금강여행은 왕진교, 왕진나루, 규암면의 천정대, 왕항사지, 수복정과 규암나루, 부여읍의 낙화암과 고란사, 부소산성, 구들의 나루터, 부여대교, 인강사지, 장안면의 부여정암리와유지, 부여장하리 3층 석탑, 세도면의 반조원리의 삼회당, 황산대교와 유채꽃단지, 구경정, 양화면의 이포나루, 유황산, 웅포대교와 왕골장미 체험마을 그리고 이곳 양화면 시흥리의 황포도배 유람선 선착장까지 금강의 물길은 백마강으로 불리며 백제의 역사 이야기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이제 금강천리 비단물길 여행 이야기는 부여의 금강 건너편인 논산의 금강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